오늘은 우리나라 원화랑 중국 위안화가 둘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문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해 달러 원 환율은 미중 무역 갈등 뉴스에 연동돼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기면 사실 이게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랑 위안 환율의 변동성이 높고, 그러면 모를까. 달러 원 환율까지 변동성이 높은 상황을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원화랑 위안화가 서로 평소에도 동시에 움직이는 프록시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프록시라는 영어 단어가 영어로 하면 뭐뭐 대용품, 뭐뭐 대신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화랑 위안화는 서로 대신할 수 있다, 서로 비슷하다 이런 거를 나타낸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록시 통화는 다른 나라의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프록시 통화가 그 해당 통화의 거래량이 되게 적거나 안정성이 낮아서 그 A 통화에 대해서 거래를 하기가 좀 힘들 때 그때 A 통화에 대한 대용품으로 프록시 통화인 B 통화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이나 투자처럼 나라끼리 서로 돈이 오고 갈 때, 해당 국가의 통화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이 프록시 통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위안화라는 프록시 통화가 있다 그랬죠. 역시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도 우리나라 원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본시장이 많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우리나라 원화랑 위안화는 서로 프록시 통화 관계가 될까요? 그 이유는 사실 이미 첫 번째 문장부터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게 사실 중국도 영향을 크게 받지만 한국도 못지않게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나라는 어, 안보는 미국에, 뭐 경제는 중국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과 경제적 연계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게 미국이 중국을 때려버리면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물적인 측면에서 위안화랑 원화,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연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었듯이 이렇게 이게 주황색이 대중국 투자하고 파란색이 대중국 수출업입니다. 전 세계 비해서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중국 WTO 가입하면서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2010년대쯤부터는 뭐 약간 조정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에요. 전 세계 전체 수출과 투자 비중에 비하면 중국의 비중은 아직까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역, 투자, 공급망 등에서 연결되어 있어. 기초 경제가 긴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물 경제에서 파생되는 통화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랑 교역을 많이 하는 뭐 동남아라든가 일본 엔화 같은 것도 프록시 통화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비슷하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로는 원화가 거래하기 굉장히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 통화에 대한 해지 수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신흥국에 투자를 할 때 그 해당 통화의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통화에 대해서 좀 해지를 걸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신흥국, 좀 동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파생상품 시장에서 좀 거래하기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화는 선진국과 신흥국 중간에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아직 신흥국으로 분류된 경향이 커요. 그래서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보통 투자할 때는 선진국에 큰 손들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 입장에서 신흥국에 통화는 해지해야 될 수단이잖아요.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환 노출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신흥국 중에서 이렇게 쉽게 환해지를 하기 위한 뭐 선물한 시장이라든가 뭐 통화 스왑, 뭐 옵션 같은 게 원화가 비교적 거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위안화는 자본 이동이 당연히 자유롭지가 않죠. 뭐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 경제랑 공산주의랑 뭐 자본주의랑 섞여 있는 좀 애매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규제도 많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위안화보다는 원화가 훨씬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뭐냐면 전체 달러에 대한 NDF 거래 비중인데 여기 보이는 비중 중에 보면 타이완 달러, 대만 달러랑 그다음에 인도 루피, 그다음에 3등으로 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USD랑 CNY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어딨지? 없나? 음,
아, 여기 있네. 노란색이요. 거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10, 15, 20, 한 20% 정도 육박하는 걸 알 수 있죠. 2024년 8월 기준으로 제가 뽑은 자료인데 대만 달러가 23%를 1등, 인도 루피가 21%, 그리고 한국의 원화가 19%죠.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는 겨우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중국 위안화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의 시장을 이용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중국은 뭐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할지 몰라도 사실 인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모를 비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뭐 규제도 덜고 자본시장이 열고 이렇게 나온다면 위안화로 선물한 거래를 직접 하게 되겠죠. 그러면 위안화로 해지를 하는 것에 비용이라든가 규제 그런 노력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화의 위안화 프록시 현상은 조금 줄어들 거예요. 물론 이건 통화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이슈가 나타나면 위안화랑 원화의 동조화가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나라 원화는 NDF 역의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에 투자할 때 환해지 수단으로 사용한다입니다. NDF는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선물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시점에 환율 차이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선도 거래가 아니라 선물 거래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미중 무역 갈등의 타격을 당연히 엄청 받죠. 그래서 전 세계 변화를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입 지표를 발표하는 것도 동일 기준으로 세계에서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뭐 변동성 되게 크다는 좀 단점이 있겠지만 그리고 다른 신흥국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통화에 대해서 거래를 한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한국의 원화라는 게 신흥국 통화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채권 지수가 WGBI에 들어갔죠. 편입됐죠. 그런 것처럼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위기가 왔을 때 원화는 당연히 좀 추락하겠지만 한국 채권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인기는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예전에 비하면. 뭐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가끔은 디커플링이 발생한 때도 있죠.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뭐 환율이 다 그러겠지만 수급 차이예요. 특히나 달러 수급 차이죠. 이건 2022년 2년 전에 있는 자료인데 원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원화는 하락을 했고 위안화는 오히려 강세 혹은 약보합을 보였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 당연히 중국에서 자산을 대거 매수한 외국인, 그러니까 달러가 중국 쪽에 유입됐던 거,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자산을 팔고 달러를 받고 나갔다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당시 공급망 이슈로 뉴스가 뒤덮일 때잖아요. 그때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물건 빨리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돈을 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스위프트에서 퇴출된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루브라에 대한 대안으로 또 위안화가 이것도 일종의 프록시라고 할 수 있겠죠. 각광받기도 했고 뭐 등등 뭐 정책적인 이슈도 있었다 등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건 그냥 일시적인 요인이고 다 사라지면 결국은 다시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이 수출 추이가 보시면 좀 줄어드는 편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좀 다른 요인도 있는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반대급부로 신흥국 통합끼리 연관성이 강해졌다라는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하죠. 미국이 덜 컸다기보다는 미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성장률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이제 다른 좀 신흥국은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성장률이 훨씬 크죠. 그래서 미국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전후에는 40%까지 됐는데 지금 24%니까 거의 반토막 정도 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끼리 좀 연계성이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역할이 줄어들고 해당 파일을 신흥국 통화들이 거머쥐게 되면서 연관성이 높아졌다 등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를 보면 원화랑 위안화는 서로 프록시 통화예요.
그래서 경제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프록시 통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사실 어렵게 말을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냥 둘이 뭐 실물 경제든 뭐 통화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대외적 이슈가 생기면 위안화뿐만 아니라 원화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달러 환율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달러 위안 환율이랑 비슷하게 움직인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건 실물적인 요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거래하기 편하기 때문에 해지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 사는 좀 큰 손들이 신흥국에 투자를 할 때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뭐 내가 포트폴리오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해당 통화에 대한 해지를 걸어야 되는데 위안화는 제약이 많고 아니면 다른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금융시장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선물한 거래하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흥국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래하기는 편리한 아까 보셨다시피 ND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나 되잖아요. 3위. 그래서 원화로 대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실물적 요인이랑 통화적 요인 두 가지 때문에 원화랑 위안화는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통화 측면에서는 굳이 위안화로 직접 해지를 걸면 되지 원화로 끼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원화와 미안화의 프록시 통화로서의 역할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고 끝내도 되는데 제가 요즘 코딩을 열심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를 찾아서 실제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CN화 USD 이건 선진국 통화인데요. 뭐 이게 위안화는 선진국이 아니라 그냥 그 상대적인 비율을 보기 위해서 위안화랑 유로, 엔화, 그다음에 GBP 뭐지? 아 영국 파운드화,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뭐지? 스웨덴 크로나인가? 아무튼 그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데이터를 다운받고 1년, 3년, 10년 전체 기간으로 봤어요. 그다음에 변동성이랑 상관계수를 봤어요. 그랬을 때 위안화와 선진국의 통화 상관계수는 꽤 높은 것도 있어요. 1년 차로 보면. 근데 3년치로 보면 슬슬 약해지고 10년치로 보면 얘네 보면 이제 좀 처참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안화 상관계수가 고르게 높은 통화는 캐나다 달러예요. 보시면 나머지는 좀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프랑, 뭐 유로, 파운드화는 탈락이고 엔도 탈락. 크로나는 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변동성이 큰가? 아무튼 캐나다 달러랑 스웨덴 크로나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아, 근데 NDF 거래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22랑 25이고 제가 위에서 확인해 봤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신흥국이 아니기 때문에 위안화를 해지하는 수단으로 부적절하죠. 그래서 신흥국 통화들은 위안에 투자하는데 위안화 대용으로 선물한 거래를 하기엔 좀 부적절하고요. 신흥국에 대해서도 좀 비슷하게 해서 보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인도 루피 탈락, 바트 탈락, 대만 달러 탈락이고 변동성 괜찮은데 남은 것들이 대만 달러랑 인도 루피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변동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만 달러는 사실 10년치 신흥국통화 변동성이 얘가 나머지 애들 다 잠식할 정도로 엄청 늘어났고 루피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루피도 다 괜찮고 변동성도 낮고 상관계수 높은데 사실 최근 1년만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하고 나면 결국은 한국의 원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의 경우에 변동성도 위안화 대비 크지 않은 편이고 상관계수도 높기 때문에 선진국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통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뭐 아래 링크 있는 거 좀 들어가셔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